오늘 또 오랜만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투자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다가구, 수익률이 아주 좋은 다가구 투자가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가구 투자처, 기왕이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도시가 어딘지를 알고 투자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치도 너무 재미가 있지만 미래의 가치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통계를 제가 지금 좀 15군데 여기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심층 분석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부동산을 투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일까요? 비운일까요? 예, 비보일까요? 예, 희소식이죠.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지켜봤더니 죄송합니다. 연평균 8만 6천 가구가 1년에 는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좀 다르죠. 이렇게 신도시가 많이 생길 때는 더 많이 늘고 좀 덜 생길 때는 좀 덜 늘고 뭐 이런 상황은 벌어지겠지만 어쨌든 요 근자의 5년간 통계를 봤더니 8만 6천 가구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10가구 중에 4가구는 이제 혼자 사는 거래요. 혼자 사는 거래요. 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이들이 성장해서 뭐 이렇게 그 1인 가구로 이렇게 나가서 지낼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통계에 나왔는데 그 6명 중에 어른 6이 모이면 한 명은 이혼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예, 이랬든 저랬든 일자리 때문에라도 그랬든 어쨌든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는 여러분들 다가구 투자처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워야겠다. 영원히 지워야겠다. 라고 4군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늘지 않은 도시가 없어요. 그 중에 폭발적으로 늘은 15곳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1인 가구가 이 시국에 줄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 인구수는 줄어도 1인 가구 수는 늘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어디에 있는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매입하더라도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인구수는 줄어도 1인 가구 수는 늘었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할 것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만 얘기할 건데 전국적으로 늘긴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일단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 영원히 잊어라 라고 얘기하는 곳이 4군데인데 어디냐면 강원도, 화천, 고성, 양구, 철원. 딱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그러네 싶으시죠? 네,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냥 군부대만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고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다 쪽이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최북쪽 상단에 위치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바다 보러 카페라든지 여행으로 가기는 하는데 그 이외에는 뭐 갈 일이 없어요, 사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강원도, 화천, 고성, 양구, 철원은 무조건 프리패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프리패스. 알겠죠? 예, 지우시기 바라고요. 자, 15곳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5곳 안에 들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들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먼저 이천시입니다. 난 이천시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천시 잠깐 살면서도 느꼈지만 이천시는 일자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굉장히 부족한 도시예요. 일자리 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가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땅값이 비싸지 않은데 월세는 서울하고 비슷하게 왔거든요. 예. 약간 싸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땅값도 싸고 뭐 이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천시가.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 안 해보시면 잘 모를 텐데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경매로 이천에 매물이 나오잖아요. 보통
최하 10명은 들어갑니다. 10명 들어갑니다. 경매로 다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면 거래가 잘 돼요. 의외로 이천시가. 여러분들 안 가봐서 모르시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거의 충청북도에 가깝다고도 좀 여겨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천시가 그 3번 국도를 옆에 이제 고속국도가 뚫린 거 알죠, 여러분? 그거 뚫리면서 거기는 톨비도 안 받아요. 톨게이트비. 보통 시흥 이런 데에서 만약에 서울로 진입하려면 톨게이트비 받는 거 알죠? 네, 가까운데도. 근데 이천은 되게 멀잖아요. 근데 안 받아. 그것마저도 받으면은 가서 안 살을까? 그죠?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또 이천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서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현재 이천시의 1인 가구가 다행인 게, 인천시가 옛날에도 짭짤했거든요. 1인 가구가 많았었어요. SK 하이닉스 때문이죠. 근데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 SK 하이닉스에서도 꾸준히 직원 수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천시에도. 예? 예. 만약에 이번에 이천시가 그 SK 하이닉스 용인이 유치한 게 아니라 이천에서 만약에 유치 달성했으면 이천시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이천시가 될 리가 없었죠. 자연보전 권역이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자리한 곳도 보니까 바로 옆이 자연보전 권역이고,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위치한 곳도 처인구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관리 권역 쪽에 위치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음은요,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예, 용인시가 이천시 바로 앞이라 그래서 뭐 14위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도끼인 객긴 이렇게 또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이천시는 그래봐야 1인 가구가 2만 6천 가구인데요. 용인시는 9만 7천 가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근데 이게 49%나 늘었어요. 자, 이천시는 47.9%가 늘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해봐야 2만 6천 가구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늘었다는 얘기야? 1만 정도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1만 가구 정도. 근데 용인시는 똑같은 기간 동안 49%나 늘었어. 근데 9만 7천이니까 몇만 가구가 는 거예요? 뭐 한 4만 몇천 가구가 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 거죠? 예, 이게 프로테이지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어느 인원 수가 늘어. 자, 이것도 봐봐요. 되게 중요한 게 대기업이 거기다 오픈한다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일자리가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엑기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는 사람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은 적더라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한테는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단지 순위로만 볼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 관점을 이해하면서 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뭐 개발에다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예, 지금 남사업 이동후 발표하고 그 이후에 1인 가구수 또 여기서 또 더 폭발적으로 늘겠죠. 예. 여러분, 제가 캠핑카를 그 어디야, 그 용인시 그 처인구 포곡 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차를 해가 차를 타가지고 이제 출발하려 그러면 이게 주변은 논밭이야. 그 포곡 쪽이 그래요. 공장이나 카페가 띄엄띄엄 있거나 아니면 논밭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별로 없어.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다가구가 한 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독 다가구. 주변엔 논밭이야. 예, 저는 이제 항상 시세 조사를 하니까요. 전화해서 물어봤죠. 전화번호가 있길래. 예, 주인 직접 거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화번호. 간판처럼 잘 해놨더라고. 시원시원하게. 전화했지. 그러더니 약간 좀 이 건물 주인분이 굉장히 약간 좀 아우 또 전화 왔네. 약간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야. 예? 되게 오래된 다가구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 원래는 되게 친절하거든요. 모든 건물주분들이. 근데 별로 안 친절해.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니나 달러. 웬일이야. 예. 방을 좀 구한다 그랬더니, 에? 방 없어요? 그냥 단칼에, 방 없어요? 예. 그래요? 아, 나 여기 방 얻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얼마나 기다리면 가능할까요? 글쎄, 뭐 한 6개월 기다리면 그 사람 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6개월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는 또 이제 시세조사, 항상 인생이 시세조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요 근처에 또 이런 다가구가 없어요. 우리 요 근처에 하나 얻어야 되는데, 여기 뭐 다 논밭인데, 여기 왜 이렇게 방이 없어요? 내가 저기 1km 떨어진 곳에 이런 것도 한 동 있거든요? 거기도 방 없어?
그거 없어. 기대하지 마라. 근처 가봐. 거기 뭐 없을걸? 없을걸?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그냥 이렇게 국도 같은 데 막 지나다니고 했겠죠? 논밭 같은데. 근데 듬성듬성 있는 다가구. 저기다 왜 다가구를 지었을까? 아니야. 그 다가구들 다 떼돈 벌고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 조사하다 보면 느낄 거야. 느낄 거야. 알겠죠? 용인시 무시하지 마라. 뭐 용인시 요즘에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왜 처인구 쪽에 논밭 이런 데는 또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유,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자연농원 시절 얘기야, 자연농원. 여러분 생각나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이모 프라이드 차, 프라이드 뚜껑 열리는 차. 와, 그게 언제야? 그게 초등학교 때인가? 야, 그 우리 작은 이모 뚜껑 열리는 그 프라이드 차를 타고 내가 자연농원 갔던 기억이 나요. 아우, 어찌나 길이 없어. 막 비포장 도로로 가야 돼. 자연농원 알죠, 여러분? 비포장 도로로 막 가야 되는데 그것도 줄 쓴다, 줄 쓴다. 예? 그 가려면은 그랬었어, 용인이. 예? 뭐 DMZ 같았단 말이야, 옛날에. 야,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냐고, 진짜, 여러분. 어디까지 했어? 딴 데로 빠져서, 이거 할 거 많은데. 잠깐만요. 자, 의정부. 자, 13위가 그 다음은 의정부예요. 의정부인데요. 5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가 존재합니다. 의정부에 특별한 뭐 일자리가 있진 않은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순위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확실히 서울에,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곳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면 1인 가구가 늡니다. 교통만 구비가 돼 있다면. 예, 요런 포인트는 좀 이따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13위는 의정부가 차지했는데요. 49%나 늘었어요. 예, 5만 5천인 가구인 거 보니까 요 근자에 5년 동안 뭐 얼마나 는 거예요? 거의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죠. 예, 2만 몇천 늘었네요. 다음은 오산시가 차지했습니다. 3만 3천. 예, 뭐 의정부나 용인에 비하면 뭐 굉장히 적은 건데, 예, 그래도 오산시 입지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1.6%나 늘었어요. 그죠? 오산시가 그래도 예, 옛날엔 진짜 야, 쟤도 옛날에 이벤트 행사 때문에 가끔 갔어요. 오산시에서 막 그 댄스 대회하고 그러면 이제 음향 무대 조명 이런 거 해주느라고 갔었는데 되게 막 적적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다. 뭐 코스트코도 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케아도 있었나? 뭐 있었던 거 내가 얼마 전에 간 것 같은데 뭐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것저것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지금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3만 7천 가구고요. 53.6%가 늘었어요. 예. 이건 이제 일자리가 아무래도 서울의 접근성이라든지 분당의 접근성 이런 게 굉장히 좋죠. 판교의 접근성이라든지 광주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1인 가구가 많이 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3만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근데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1인 가구보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냐면 1인 가구 수가 33%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1인 가구 수가 가족 단위로 있는 거 말고. 근데 경기도 광주시는 24%밖에 안 돼요. 1인 가구가. 굉장히 적죠. 왜 그러냐면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판교에 분당에 이런 쪽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때요? 가족 단위가 많이 살아요. 가족 단위가 많이 산다. 의외로.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일자리 가깝고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인 동네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게 그래서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는 1인 가구에 투자하면은 다가구 같은 거 투자하면 안 좋을까요? 아니에요. 이 경기도 광주도 다가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월세로 살려고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경기도 광주가. 줄 섰어요. 줄 섰습니다. 자, 파주시 4만 9천 가구 1인 가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53.9%가 늘었습니다. 파주시. 남양주 6만 가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그리고 55%가 늘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양주도 경기도 광주처럼 가족 단위가 훨씬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전국 평균 한 33%나 차지하고 있는데 남양주는 23%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저기 그 누구야? 우리 여기 오늘은 안 왔는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어 저기 뭐죠? 남양주에 살아요. 근데 본인은 하남시에 가서 살거든. 그러니까 가족들은 남양주에 시에 살아요. 근데 본인은 혼자 사는데 하남시에 가서 살아요. 근데 아니나 달러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 보니 통계를 보니까 이게 하남시가 1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줄게. 하남시가 지금 1인 가구 1등이야. 폭발적 증가 1위예요. 자, 어쨌든 자, 다음은 양주시입니다. 양주시인데요. 24,000 가구예요. 글쎄요. 저는 양주는 좀 선호하지 않는데요. 역시 선호하지 않는 만큼 지금 1인 가구 수도 굉장히 현저히 낮죠. 24,000 가구. 63.2%가 늘었어요. 근데 이거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게 진짜로 이제 다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억지로 이렇게 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뭐 이런 데이터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웬만하면 경기도 일대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거든요. 근데 충청북도가 여기 순위 안에 들어왔어요. 충청북도 진천이 63.8%가 증가했어요. 5년 동안. 대박이죠? 그렇다고 인구수가 많지는 않아요. 예, 13,000 가구예요.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적죠. 근데 원래 인구가 적은데 63.8%나 는 거예요. 엄청나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는 것 같아요. 사실은 5천 는 거예요. 5천. 1인 가구가 5천. 근데 이나마도 다행인 게 충북 진천이 충북 그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또 다가구를 더 짓거나 지금 건축 비용도 비싼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5천 세대나 늘었어. 예. 자, 그러면 그 주변에 원래 있었던 다가구는 조금 슬프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도 좀 입지가 근처에 있어야지 또 너무 먼 건 또 슬프다 또 여러분. 이걸 또 이제 이게 구분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벌써 6위까지 올라왔는데요. 경기도 시흥시가 차지했습니다. 사실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김제 평야처럼 평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린벨트가 경기도에선 1위입니다. 앞으로 거길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5기 꼬마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장상지구, 뭐 장현지구, 뭐 은계지구, 목감지구, 뭐 되게 많아, 하여간.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뭐 있어? 광명 시흥지구까지 3기 신도시. 예. 그러니까 뭐만 하면 뭐 새로 짓는다 그러면 시흥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예,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경기도 시흥에 있는 평야 있죠, 평야. 그런 평야에 있는 그린벨트는 내가 까먹고 놔둘 수 있는 돈이면은 투자해도 나쁘지 않아요. 언젠간 계속 풀릴 거예요. 왜냐면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위치가 좋은 데에 비해 너무 많은 곳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진할 때에도 경기도 시흥은 항상 고민하는 도시가 될 거예요. 영원히. 예,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교통도 나름 나쁘지가 않아요. 시흥을 지나야 공항도 가는 거고요. 시흥을 지나야 송도도 가는 거고요. 시흥을 지나야 인천도 가거든요. 그쵸? 나름대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제1 외곽순환도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땠어요, 옛날에? 아우, 너무 외곽이다. 사람들이 저까지 갈까? 했는데 가잖아요. 지금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어때요? 아우, 너무 외곽이다. 진짜 외곽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저도. 예? 예? 가요, 안 가요? 나중에 제2 외곽순환도로 안까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서울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63.9%. 아무래도 이건 이제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요, 그 은계 쪽에 오피스텔이 한 동이 생긴 거예요. 예, 다 아파트, 그쪽 근처가 다 아파트인데, 여기까지 와서 누가 혼자 살까 싶었는데 살더라고. 공실이 없어요. 근데 그 오피스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 안 올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내용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인 가구가 느니까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계속 오르겠네? 아니야.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그냥 내가 월세로나 뭐 반전세로 이렇게 살고 싶은 거랑 내가 그걸 갖고 싶은 소유욕은 달라요. 여러분 오피스텔 10개 갖고 싶어요? 25평짜리 아파트 10개 갖고 싶어요. 아주 간단한 답이에요. 모든 건 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가격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또 이거 보고 또 오피스텔. 그래,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하지 마. 알겠죠? 자, 어디까지 했어? 이제 5위 갑니다. 5위. 두둥. 어딜까요?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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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이제 경기도가 아닌데 이제 뽑혔죠. 그러니까 충북 진천에, 어, 어, 또 충북 진천뿐만 아니라 자 세종시 62%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인데요. 근데요, 여기는 아무리 늘었어도 사실은 이제 가족 단위로 훨씬 더 많이 살고 있고요. 이제 오피스텔의 영향이죠. 예, 오피스텔의 영향이고요. 뭐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아빠 같은 경우는 그쪽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출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일하게 신생아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중에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진짜 분명히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신생아 정말 늘리는 것 좀 진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만 제발 싸우고. 예? 아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유치원 때문에 휴가철이라서 여러분들 지금 다 느끼고 있을걸? 아니 유치원을 놀게 하면 어떡해. 아니 이거 맞벌이잖아. 맞벌이 다 맞벌이잖아. 요즘에 누가 맞벌이를 안 해. 다 힘들어 죽겠는데 다 맞벌이 하고 사는 애 어디다 맡겨. 일주일씩 유치원 유아원 놀아버리면 애는 어떻게 맡기냐고. 예? 그럼 회사에 눈치 보고 또 이거 일주일 연차 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냥 그것 때문에 또 싸운다니까 부부가. 이게 뭐야 실질적인 걸 도움을 주고 제발 짜잘하게 매달 이렇게 도움 주는 건 고마워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차라리 일시불로 진짜 1억을 주든가 그 예산 엉뚱한데 제발 많은 돈 쓰지 말고 요렇게 효율적으로 좀 가자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요즘 또 휴가철 이제 다가오잖아. 그것도 뭐 3주 쉬는데 3주 쉰대 원래. 근데 특별 뭐 이거 신청하면은 2주는 뭐야? 2주는 봐준대. 2주는 나올 수 있게 해준대 또. 근데 무조건 일주일은 무조건 집에서 봐야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질적인 걸 어떻게 좀 해주라고 좀. 예? 우리 회원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뭐 짠해 죽겠어, 짠해 죽겠어. 예? 여러분, 진짜. 자,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진짜. 여러분. 예, 실질적인 거. 도와줘도 고마운지 몰라. 어차피 그 짜잘하게 도와주면 안 돼요. 알죠, 여러분? 어디까지 했어? 세종시. 자, 평택시. 나단 4위 갑니다. 8만 가구. 8만 1인 가구가 8만이나 돼요. 평택시가 이제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아무래도 이제, 고덕에, 또 우리 삼성이 또 5라인, 6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것 또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71.6%나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아무래도 일자리 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3만 3천 가구나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충북 진천에 63.8%가 늘었지만 5천밖에 안 늘었어. 근데 이건 3만 3천이 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자, 김포시 4만 7천 가구가 늘었어요. 4만 7천 가구가 3등이죠. 예, 86.3%예요. 근데 86.3%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 한 2만 얼마였겠지. 예. 근데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많이 늘었는데 신도시 한강 신도시 발달하고 교통이 또 좋아지면서 이런 효과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이거 다시 이거 끝까지 읽어드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 2위가 화성시입니다. 11만 가구예요. 11만 가구. 어마어마하죠. 11만 가구인데요. 95.1%가 상승했어요. 와, 진짜 미쳤죠. 네. 평택시는 3만 3천 가구 늘었는데요. 화성시는 5만 가구가 는 거예요. 5만 가구가. 어마어마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야, 근데요. 화성시는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5만이 뭐야? 앞으로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 거예요. 늘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성시는 2017년도에 제가 그 뉴스를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BBC하고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BBC하고 CNN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계 10대 도시에 화성시를 이미 17년도에 뽑았어요. 서울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너무 재미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고요. 뭐 1년에 1.5배, 2배, 막 2.5배, 뭐 70%, 80% 계속 올랐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랐어요, 여러분. 계속 올랐어요. 사실 세상에 모든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정답을 보고 정답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지나갔거나 그걸 활용했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오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함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 지금 옳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하남시 1등 뽑혔는데요. 22,000 가구입니다. 예. 실제로 1인 가구 수가 높진 않죠. 2등이 11만 가구에 비한 거 보면 하남시는 22,000 가구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142.1% 상승했어요. 142.1%. 그 전에 한 5,000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이 5년간 갑자기 늘어난 거죠. 왜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입이 된 거죠. 예, 이제 순식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월세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입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또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높죠. 물론 높지만 그래도 어떤 입지라든 여러 가지 수준 상황으로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 우리 저기 중개업을 하시는 우리 회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줄 섰대. 여기 월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섰대. 예. 근데 월세 매물은 없고, 매도하려는 거는 줄을 섰대 또. 양쪽 다 줄 섰대. 근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한쪽은 이거 파는 거 아니면 안 한다. 한쪽은 나는 월세 아니면 안 한다. 예, 이런 현상이 이거 슬퍼 안 슬퍼? 그러니까 오피스텔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물론 테헤란로나 이런 데 해놓으면 괜찮아요. 오릅니다. 근데 걔네가 그거 오를 때 아파트는 얼마 오를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지 마. 대출 잘 나와서 한다고 해지 마. 그죠? 나중에 정리가 힘들어서 그래. 정리가. 예, 할 때는 뭐 오르는 것도 좋은데 정리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월세가 그만큼 올라가가지고 받쳐줘야 되는데 아니 대출을 많이 받으면 뭐해. 이거 월세 이자 내고도 모자르단 말이야. 내가 이자를 개헌해야 돼. 그럼 팔기라도 했는데 안 팔리잖아.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예, 여러분 쭉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예, 뭐 어떤 게 느껴집니까? 확실히 꼭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는 거는 아니에요. 일자리가 꼭 많은 도시가 는 거는 아니었고요.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이 좀 발달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충분히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대부분 어때요? 서울 근교에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곳들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 서울도 나름대로 증가는 했지만 이런 폭발적인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아울러서 사실은 일자리가 많은 곳 주변에 있는 이런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 고시원, 상가주택 이런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예, 좋은 투자다. 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지금도 이미 뭐 공실이 없어서 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평균 86,000 가구씩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호명했던 이 지역은 앞으로 몇 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힘들지 않을 가망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인구가 심지어 줄더라도 일자리가 많은 근교에 살고자 하는 이런 수요가 몰려있는 이곳에 대한 다가구라든 여러 가지 투자는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요즘 일기 신도시가요, 일기 신도시가 힘듭니다. 1인 가구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죠? 대부분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주택보다는 가족 단위로 많이 살 수 있는 주택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1인 가구가 1기 신도시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더 1기 신도시에서 더 외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1기 신도시에서 상권 매출을 보면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계셔서 알겠지만 물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계속 잘 되죠. 그런데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물론 재산은 나이 드신 우리 형님 누님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소비하는 형태는 재산이 적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소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 쪽에 상권이 많이들 조금씩은 처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1인 가구가 느는 이런 지역들의 소비 형태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에 따라서 상권에 대한 것도 상당히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페스타 보십시오, 여러분. 예, 일산에도 지금 막 공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도시는 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선 어디에 무엇을 사두면 좋을지 이렇게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있는 곳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 곳까지 교통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런 곳에 뭐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땅을 투자해야 한다.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오해하지 마요. 땅을 투자해야 한다. 다가구가 무슨 투자예요? 땅 투자죠. 보통 50평, 60평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중도 마찬가지고요.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 고시원 건물도 결국은 땅 투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유입되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걔 중에 그러면 무조건 용인이면 다 괜찮고 하남이면 다 괜찮고 화성이면 다 괜찮을까요? 그건 또 아니야. 그 와중에도 가려야 할 곳이 있어요. 예? 가려야 할 곳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2.5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어때요? 아파트촌, 상가촌, 상가주택촌, 뭐 또, 3층짜리 그냥 단독주택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독주택촌이라든지 상가주택촌 이런 거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 다가구는 거기가 1인 가구 수가 늘어도 걔네랑은 상관이 없어. 왜요? 거기는 지역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뭐가 있어요? 세대수 제한이 있잖아. 세대수 제한이. 그러니까 가격은 17억인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5세대밖에 못 짓는데? 5세대밖에 못 줘. 그럼 그 월세 받아봤자 얼마 받아요? 원룸은 50만 원인데 그럼 3룸이면 150 받아야 되는데 150 못 받는다니 100만 원 받아요. 시장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3룸 안 질 거였으면 원룸 4개, 5개 지어요. 근데 그렇게 짓고 싶은데 못 지어 묶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삽니다. 아는 사람은 절대 안 사. 그러니까 경매로 나와도 한 3번 유찰돼야 낙찰되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요렇게 발표했다고 거기 경매 문건 나왔는데 다가구인데 이거 상가주택 그렇지. 예. 그런 거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왜요? 저 17억인데 15억에 샀어요. 2억이나 싸게 샀는데 잘 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4억에 내놔도 안 팔려. 안 팔려. 안 사단 말이야. 월세 400, 500 나오는데 그 이자 주고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예?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만큼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번다. 예, 이런 교훈까지 여러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요 통계 내용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오 대표님 땅 사러 가요. 네, 땅땅땅 랜드러버님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권태인 왕언니 또 인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구미연님, 네, 처음 듣는 이름에 자주 뵐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별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님 오셨네요. 화성시 땅을 목표로. 아는 만큼 보이는 투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곳에 다가오는 경매로 나오는 물량이 귀하거나 금액이 무섭더라고요. 공매 신탁도 보고 있습니다. 최원존이 만든 말씀이에요. 멘토님 하시는 미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방배동 부자님. 아하, 저희 언니도 1인 가구인데 미사에서 살아요. 행복한 여행자님, 그쵸? 이번 주 금요일날 방문하신다면서요. 그쵸?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이가세님, 네.
아이마미님, 미래 발전성, 확장성까지 보면서 투자한다면 화성시가 실질적 1위인 것 같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호야님, 준표형이 하남시로 간 이유가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죠? 네. 빠지기도 쉬울 수 있는 평택입니다. 네, 아이마님. 권티, 왕언니가 비가 와서 방송 끝나면 한강에서 운동하는데 못하게 됐네요. 아, 멋지다. 야, 여러분. 예, 우리 왕언니가 방송 끝나면 항상 한강에서 운동을 했나 봐. 근데 비가 와서 오늘은 못한대. 허허, 참, 아쉽네요. 우리 왕언니.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어쨌든, 예, 오늘부터 또 계속, 이제, 어저께부터 원래는 장마 아니었나요? 근데 어저께 굉장히 더웠어요. 그죠? 여러분. 그 더위를 또 떠나는 만큼이나, 오늘부터는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이 기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오나 어쨌든, 저는 또 내일 굿모닝 경매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